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경제학부 H리 교수입니다. 이런 자리에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여러분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분들이라 학교에서 강의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인구가 변해서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고 우리의 어떤 도전이 발생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다른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국의 인구 문제가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특히 그 인구가 변해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한국의 그 인구 변화가 위기라고 얘기하는 그 이면에는 몇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한국의 인구가 5,200만 명인데 이것이 굉장히 빨리 줄어서 4천만 명, 3천만 명이 되게 되면은 한국 사회가 과연 이 적은 인구를 가지고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십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은 한국의 인구가 한 50년 내에 한 30%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은 한국 인구 한 40% 정도 줄어서 2070년대가 되면은 대개 한 3천만 명의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적죠.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은 인구가 3분의 1이 준다는 사실보다도 3분의 1의 인구가 불과 50년 사이에 준다는 데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 인구의 문제, 인구 변화의 문제는 규모라기보다 우선 첫 번째로는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인구가 3천만으로 주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100년 혹은 150년 동안에 서서히 줄어든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한국 사회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빠른 변화를 감당하고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구조의 문제예요.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것이 한국의 인구 문제를 위기 요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1970년대 이후에 한국의 연간 출생아 수가 어떻게 변한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작년에 출생아 수가 살짝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 50년 전에 비하면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무렵에는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작년에 한 24만 명대가 태어났어요. 이것은 뭐 30년 전하고 비교해서도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한 10여 년 전하고 비교해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출생아 수가 빨리 줄어드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건 그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위기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회에 있어서 어떤 인프라라든가 제도라든가 어떤 시스템은 매년 몇 명이 태어나는지에 대체로 맞춰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은 마주하는 것이 누군가요? 아마 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겠죠. 산부인과의 어떤 병상 수라든가 의사 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되게 매년 몇 명이 태어나는지를 염두에 두고 아마 생겨났을 거예요. 그 외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도 다 매년 태어나는 인구 수에 맞춰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서히 변화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러한 제도라든가 시스템이 서서히 적응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뭐 보육 교사 수도 서서히 줄일 수가 있고요. 원래 하시는 분이 은퇴하고 나면은 거기 진입을 덜 하면 되고 이제 그러한 그 조정이 가능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과 10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 수가 절반으로 갑자기 줄게 되면은 여기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뭐 대학 내내 공부를 해서 어렵게 어떤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하는 일의 어떤 수요를 결정하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반으로 줄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일자리가 반으로 줄 것이고 그분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굉장히 그 적응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불균형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미 한국 사회는 그런 불균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여러 곳에 이제 분만실이 사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인구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갑자기 태어난 사람이 줄어들고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제도에 균열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진행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어떤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그 불균형이 뭐 온갖 군데 다 나타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주로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곧 말씀드리겠지만 인구 변화로 인해서 이 노동시장에는 네 가지 차원의 불균형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총량에 있어서의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학산수가 필요로 하는 인력의 수하고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과연 잘 매칭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문 간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업종이 있고 직종이 있고 여러 숙련 수준이 다 따로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불균형이 발생하는가 하는 그 차원의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세대 간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업종이나 직종, 심지어는 똑같은 그 회사 내에서도 나이 드신 분이 있고 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계층이 잘 대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을 이 회사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잘 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그 분야 내에서도 심지어는 한 직장 내에서도 세대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입니다. 이건 앞에 말씀드린 이 총량, 부문 간, 세대 간 그 불균형의 양상이 또 지역 간에 다 다르게 나타나고 지역 간에 그런 격차가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불균형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